사실 저도 스스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가 걱정되지 나는? 난 뭘 걱정하는 걸까? 폭군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걱정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말을 떠올립니다. 시대의 진실을 짚어온 사람.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국민의 심신안정제라 불리는 사람. 예언가처럼 시대를 꿰뚫는 사람. 지금 다시 그의 황금오록을 따라가며 우리는 또 한 번 정신을 붙잡습니다. 유시민의 황금오록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렇게 쓸쓸하게 빈 공터 이재명 후보를 보면 현재 준비한 것을 보도해야 된다는 것.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만약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신쿵공약 이런 거 막 내놓고 있는데 이제 당선이 되면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보수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막 포진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 가게는 가난하게 만들고 기업은 더 부자로 만들고 정부는 빚을 덜 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될 위험이 있지 않나? 사실 저도 스스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가 걱정되지 나는? 난 뭘 걱정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2012년 대선 때 대선 직전에 며칠 전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뭐 말을 했다가 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환관 정치가 바로 할 거다. 호가 호위하는 자리 설치면서 국정이 엉망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엄청 비난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조선시대 군주로 치면 혼군이다. 혼군. 박근혜 후보는 혼군이 될 거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저는 이번에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혼군을 넘어서서 폭군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걱정이 드는 거예요. 폭군요. 그게 걱정이고 왜냐하면 되게 똑똑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대선 전 그는 단순한 불안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는 폭군이 될 것이다. 그 근거는 단순했죠.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회는 저렇게 압도적으로 야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벌써 지지율이 꼬라박을 거다. 아니 꼬라박. 지지율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다음 총선은 땅 짓고 헤엄치기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볼 때 국회하고의 관계가 아주 별로 원만하게는 안 돌아갈 거다. 저기 대국회 관계라는 게 저녁에 만찬 소집해가지고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묻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는 야당이 다수일 것이고 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윤석열은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 또한 현실이 된 거죠.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한 번도 통합적인 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우 분열적인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제 후보 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당선될 경우에 후보 때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전국은 극단적으로 경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만약 이대로 패배한다면 진로에 대해서 뭐 이대로 간다면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패배했다고 해서 정치 인생이 끝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점을 저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죠. 2년 후에. 그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당선이 된다면 일정 기간 연말까지나 허니문 기간은 가지겠지만 그 뒤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좋은 기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제1야당으로서. 그래서 이게 이 당이 분열되거나 내홍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기대를 하고 뭐 그냥 대선 기간에 했던 얘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진짜로 그게 서로 다른 세력이 있다고 믿고 그거를 무슨 작업을 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여야 관계는 곧장 파탄으로 치닫게 될 거다. 이 점은 뭐 제가 비교적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선 당일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의 지난 발언을 통해 통합 의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여야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그 이후 협치란 단어는 정치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전망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탄핵의 전조였잖아요. 그게 탄핵의 전조였어요. 맞습니다. 연합이 깨지면 위험해지는 거 집권 세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연합을 스스로 다 깨뜨렸어요 이미. 그렇죠. 자기를 고립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윤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뒤에는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비운관계하지 마시고요. 다 일어날 일은 때가 되면 다 일어난다. 유시민 작가는 탄핵의 전조에 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연합이 깨지면 집권 세력은 위험해진다. 그리고 덧붙였죠. 일어날 일은 때가 되면 일어난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되었죠. 이거는 생각하고 논리를 구축하고 그걸로 남과 대화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가면 얼마나 더했어. 이제 어떤 느낌은 강하게 드냐 하면 고블린의 최후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날이 그리 머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오냐 하면 야당의 탄핵 흐름이라든가 뭐 특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끝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양상을 거쳐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는 윤석열에 대해 말했습니다. 타인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고블린의 최후와 같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날이 머지 않았다. 그가 내린 판단은 분노나 혐오가 아닌 논리에서 비롯된 통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유시민 작가처럼 명확하게 결말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뭐 해프닝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 이제 저는 연내 탄핵되리라고 봅니다. 계엄령 선포 다음 날 국민은 혼란에 휩싸였고 언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올해 안에 탄핵될 것이다. 그때는 12월 4일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그의 말은 통찰을 넘어 역사를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또 돌아가면 중요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구도, 두 번째가 이슈, 세 번째 인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물은 야당 쪽은 거의 확정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여당 쪽은 치르더라고요. 불확실하고요. 여당 쪽은 이제 백과장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슈가 뭐가 될 거냐? 다른 이슈는 다 집어삼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란의 완전 진압, 내란 세력의 심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힘당 쪽이 계속 내란을 옹호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민생이나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 이슈가 다 되겠지만 그 다른 이슈로는 대체가 안 돼요. 이게 압도하겠죠. 예, 이게 압도하게 됩니다. 근데 구도는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사실 인물하고 이슈는 인물은 반만 유동적이고요. 국힘 쪽만 유동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슈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구도는 뭐냐? 구도는 이게 다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여기 좀 유동적이에요. 많이. 결국은 양자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물론 지지율에 따라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조기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졌잖아요. 그때는 누가 나와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 진보 둘, 중도 하나, 보수 둘 이렇게 오자 구도로 치렀기 때문에 매우 싱거운 선거가 됐죠. 맞죠. 예,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단일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양자 구도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지만 있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면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도 정도 남은 것이다. 예, 구도가 남았어요. 인물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예. 끝났어요. 예.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여러 사람이 있더만 보니까 요새. 근데 뭐 근데 뭐 진지하게 논평해야 돼요 그거?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유시민 작가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장 12월 기본인 3일이었고 교과서로 돌아가 오늘이 인물과 2월 3일이에요. 이슈, 구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달. 결국에는 다가올 조기 3개월 대선도 때 되는 거거든요.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 그 예측합니다. 사이에 저는 이 생물학적인 사회생물학의 명제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정권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 작가는 단언했습니다. 이 정권의 비참한 결말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 대신 이성을 되찾고 분노 대신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심신안정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의 황금 어록이었습니다.